안녕하세요. 출판 번역가 서유라입니다. 저는 2016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발간하는 세계 경제 대전망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이 출판 번역계에 입문을 하게 됐고요. 올해로 7년 차가 되는 번역가인데 대표 역서로는 제가 첫 단행본으로 번역가로서 데뷔를 했던 좋은 권위라는 책을 시작으로 태도의 품격,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5 팩터라는 책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경제 경영이나 자기계발서 쪽 책을 많이 옮기는 것 같지만 나는 내 나이가 좋다 같은 에세이라든지 인듀어 같은 과학 입문서라든지 혹은 제인 에어 같은 고전 문학이라든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번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역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영어로 된 원서를 우리나라 말로 된 책으로 옮기는 출판 번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번역은 크게 책을 옮기는 출판 번역과 영상을 옮기는 영상 번역, 그리고 계약서라든지 여러 법률 문서나 이런 문서들을 번역하는 기술 번역,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류가 다 나와 있어서 크게 설명할 건 없지만 사실은 세 가지 직업의 일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르긴 해요. 예를 들면 출판 번역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한 직업군이죠. 출판 번역가들은 보통 출판사로부터 책 한 권에 해당하는 원고를 PDF 파일로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작업을 합니다. 보통 책 작업을 하는데 한 2-3달 정도 기간이 주어져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몇 주에 해당하는 그런 과정 동안 출판 번역가는 정말로 온전히 혼자서 일을 합니다. 그 사이에는 별로 클라이언트랑 연락을 주고받을 일도 없고 특별히 내가 알려야 할 사항이 있지 않는 한 완전히 혼자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 번역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잠깐 참여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영상 번역 중에서도 특히 영화를 제외한 드라마라든지 다큐멘터리 같은 시리즈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명의 번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라고 할 때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전부 맡아서 번역을 하기보다는 신속성을 위해서 여러 명의 번역가들이 함께 에피소드를 나눠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작업 자체는 내가 집에서 혼자 한다고 할지라도 인터넷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서도 있겠지만 어떤 회사나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 분류인 출판 번역가 혹은 영상 번역가에 비해서 약간 반쯤은 혹은 정말 인하우스라고 하는 회사의 번역실에 소속된 분들의 경우에는 반 이상 회사원에 가까운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작업 형태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방식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번역가 사이에서도 이렇게 여러 분류가 나뉘는데 심지어 통역은 더하겠죠. 그래서 번역가와 통역가는 정말로 다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번역은 글을 옮기는 직업이죠. 그리고 통역사는 말을 옮기는 직업이에요. 글과 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말은 일반적으로 내가 한 번 하고 나면 사라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분들의 굉장한 고충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실시간으로 내뱉는 말들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옮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순발력과 센스가 필요하고 순간적인 기억력도 좋아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글을 옮기는 번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원고를 받아서 그 정해진 기한 안에 작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통역에 비해서 긴박성은 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기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그 중에서도 제가 몸담은 출판 번역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긴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여러 배경 지식이나 책을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긴박성 면에서는 한결 여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가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는 내가 만들어낸 번역의 작업물이 글로 남는다는 거겠죠.
뭐 책이든 문서든 혹은 영상에 들어가는 자막이 되었든 내가 한 번 한 번역이 글로 남아서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형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때 이제 그게 영원히 박제가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자질은 순발력과 센스에 가까운가 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고 정확하게 옮기는 쪽에 가까운가 이런 쪽을 고민하셔서 내가 도전할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 의뢰를 받고 작업물을 건네는 과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번역가가 기획을 해서 출판사에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서 번역가에게 제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자면 말 그대로 번역가가 본인이 옮기고 싶은 출발어에 해당하는 그런 언어의 책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겠죠? 재미가 있는가? 혹은 저자의 인지도가 있는가? 혹은 그 내용상 한국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이 책이 한국에 번역돼서 나오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책에 대한 기획서를 써서 출판사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출판사는 그 기획서를 받아보고 이 책이 시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 판권 작업이라든지 그 저자나 원서의 에이전시 혹은 출판사와 컨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출간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맨 처음에 이 원서를 기획했던 그 번역가에게 번역 작업을 맡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과정 자체는 똑같은데 그 주체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출간할 만한 좋은 원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작업까지를 이제 출판사에서 진행을 하고 이 책에 잘 맞을 만한 번역가를 물색을 해서 그 번역가에게 의뢰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면 사실 예측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인 번역가 단계에서 번역가 지망생 혹은 신인 번역가 분들이 먼저 책을 기획해서 출판사에 컨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미 인지도가 있는 번역가의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먼저 기획을 해서 그쪽에서 번역가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신인은 기획을 해야 되고 기성 번역가는 기획을 하지 않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정말로 인지도를 갖춘 기라성 같은 번역가분들 중에도 내가 번역할 책을 스스로 고른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 기획서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듣기로는 여러 책 장르 중에서도 어린이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가가 기획을 해서 출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출판사가 제안을 하거나 혹은 번역가가 제안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사정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회사원으로 일을 했던 경력이 있는 번역가예요. 그래서 사무직으로 5년 동안 일을 하고 퇴사를 한 후에 번역가가 되는 길을 택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었어요. 일단 책을 너무 좋아하고 외국어로 된 좋은 책을 우리말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번역가의 어떤 직업적 특성이 너무 큰 매력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아보다가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번역가에도 출판 번역, 영상 번역, 기술 번역 이런 분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출판 번역을 선택하게 된 건 책이라는 매체에 대한 애정에 더해서 제가 좀 혼자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큰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반대급부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직업을 선택할 때 출판 번역가를 고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 번역가가 되기로 마음 먹은 이후에는 수소문을 해서 이런 번역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에 다녔었고, 그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번역 스터디도 하면서 번역 기술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 출판사 혹은 에이전시에 제 이력서를 보내면서 영업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루트를 탐색한 끝에 저는 독립출판에도 도전을 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는 번역가가 너무 되고 싶은데,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다들 경력직만 찾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냐, 막 이런 좀 자조적인 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사실 저한테도 적용이 돼서 제가 원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일감을 얻기가 어려웠을 때, 그러면 차라리 내가 번역을 해서 그 책을 직접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인 출판 번역가로 데뷔를 하기 전에 독립출판을 통해서 제 번역서를 팔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번역 에이전시에 맨 처음에 소속이 돼서 절반 정도 직장인인 형태로 번역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독립을 해서 완전한 프리랜서 출판 번역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번역가는 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 직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가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루트는 없습니다. 입사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정해진 루트는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제게도 그랬고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에이전시라든지 완전한 프리랜서라든지 혹은 내가 독립출판을 하는 형태라든지 제가 다 경험했던 일들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루트를 뚫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맞는 진입 장벽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번역가들마다, 그리고 번역가가 아니더라도 언어학자라든지 미래학자라든지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르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실무자로서의 생각은 사실 저는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조금이라도 직접 해보는 편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일하는 출판 번역의 경우에는 번역이 제2의 창작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 정말 이유가 있고, 문맥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똑같은 출발어가 정말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도착어로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어떤 문체를 가진 어떤 번역가가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저는 번역은 특히 이 출판 번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기계적인 직업들이 AI에게 대체가 되는 동안에도 약간 창의성이나 예술의 영역의 일환으로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 번역의 경우에는 좀 독립적으로 혼자 조용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 분들에게 잘 맞을 거라고 확신하는 직업이에요. 이거에 더해서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스케줄을 혼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실 잘 맞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성향이 잘 맞아 떨어지면 출판 번역가는 요즘 사실은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나 이런 문제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내가 은퇴를 하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의 풀타임 잡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에게 출판 번역가는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 하나만 놓고 봐도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업무 스케줄을 정할 수 있고 내 속도와 내 성향에 맞게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하지만 어떤 규칙이나 규율이 없는 환경에서 혼자 스케줄링을 하고 혼자 일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환경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 번역가를 만약 지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영어 공부에 더해서 번역 훈련을 좀 초반부터 조금씩이라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출판 번역가가 되려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 제가 영한 번역가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번역에 필요한 어학 실력은 단순히 회화 실력과도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는 많은 영어 실력이 숫자로 환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뭐 나는 토익이 900점인데 나는 토플이 100점인데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되는데 이런 사실 점수로는 정말로 출판 번역가에게 필요한 영어 실력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직접 옮겨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눈으로 읽을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예를 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 책이라 하더라도 막상 내가 그 글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도착어로 옮겨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고충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학 공부에 병행해서 틈틈이라도 번역 훈련을 한번 해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쌓음과 동시에 이 분야가 나에게 맞는 분야인지 아닌 분야인지 한번 가늠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옮겨보는 거예요. 우리가 토익이나 수능 영어 같은 이런 짧은 지문만 옮겼을 때는 맥락을 잘 살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단어만 알아도 번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된 글을 하나의 호흡을 이어가면서 일관성 있게 옮긴다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짧은 책이라도 좋고 만약에 처음부터 책 한 권을 다 옮기는 게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기사도 좋아요. 기승전결이 있는 하나의 글이잖아요.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특정한 문단만 따로 떼서 옮겨보기보다는 기승전결이 있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호흡으로 옮겨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추천합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어학 공부를 병행하면 좋기 때문에 영어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가지고 원서를 읽어보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출판 번역가 혹은 다른 의미에서라도 번역가가 되는 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